운명과 인생사의 109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목일주 중에 신자진의 마지막 시리즈 갑진일주, 109일주죠. 갑진일주 하겠습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천간론, 지지론 다 배우는데 이 진토라는 글자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침에 진토, 밤에는 술토, 진술충하죠. 진토는 굉장히 바쁩니다. 출근해서 일해야죠. 술토는 술 시에는 퇴근해서 술 한 잔씩 하고 69시간이라면 그럴 수 없겠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사람이 북적북적 되죠. 분주합니다. 계절로는 봄이죠. 모내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은 밖으로 사람이 나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술은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속성이 있고, 술은 가을산이라 낙엽 떨어진 쓸쓸한 산, 도닦는 산 이런 의미가 있고, 진토는 그렇지 않죠. 반대죠. 그래서 음식점을 해도 진이라는 영역, 이게 편제의 영역이잖아요. 이런 영역은 뭔가 잡다한 거예요. 잡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김밥 천국 같이 이것저것 파는 이런 업을 해야지 뭐 까르보나라, 뭐 스파게티 전문점 하나 가지고 승부하는 그런 장사하면 안 된다. 의미들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공부들 하는 거죠.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그런 식으로 마스터해 나갑니다. 물론 그렇게 강론 열심히 한다고 사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십성 편제입니다. 편제. 편제 내 밑에 사업으로 버는 돈 편제가 있어요. 당연히 사업성이 있죠. 옛날로 따지면 땅을 내가 갖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선 돈 내 밑으로 편제에 고정적으로는 안 들어와도 큰 돈 벌고 싶다고 이제 이런 거죠. 사업성. 근데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 밑에 못 있죠. 그래서 당연히 지배적인 지위에 있겠다, 리더가 되겠다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기질이 충만하죠. 이 갑진 일주가. 그리고 편제는 그 자체로 영역을 상징하죠. 이제 재성은 시장, 영역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얻겠어, 땅을 빼앗겠어, 이 영역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편제는 그 자체로 십성적으로 편제는 역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 깔고 있는 사람 당연히 여행을 좋아합니다. 이 곳, 저 곳, 이 영역, 저 영역을 다니고 싶어 하죠. 저도 편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난 에너지, 그 에너지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항상 제가 뭐 일주론 강의할 때 별 얘기는 안 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데 깔려있는 글자, 저도 이 지금 간지 순서가 항상 삼합 중심이잖아요. 그죠? 신자지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진이니까 신자지인이에요. 그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인성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겁니다. 어, 뒤에 뭐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지만 어,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이 갑진일주 같은 경우에 이 진토가 진중개수가 굉장히 수량이 많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사주 원국에 신자진이 되거나 대운에서 수기가 들어왔을 때나 그렇지 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토가 상징하는 그 자체가 무게합이 되기 때문에 열기가 올라요. 그래서 굉장히 끈적끈적하다. 그래서 사주에 수기가 부족한데 이 진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당뇨 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피부가 수분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이 진토가 또 피부를 상징하거든요. 굉장히 푸석푸석할 수 있고 이게 특히 이제 진이라고 하는 게 동물로는 뭐 용인데 용은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용을 닮은 것이 뭐 가물치, 장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비늘 고래에서 이게 피부가 아주 뭐 좋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피부병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수분이 부족하면 아토피 이런 것도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런 속성들을 많이 익혀야 된다. 수기가 많이 들어오면 좋다. 인성이 그야말로 개수가
마르지 않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거 관련된 사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겠죠. 지장간 을개무가 있습니다. 겁재, 정인, 편재. 겁재성이다. 겁재성 하면 남한테 지고 싶지 않아. 승부해서 이기고 싶어. 투쟁성이죠. 경쟁심이죠. 이런 것이 나쁘냐? 나쁠 리가 있나요? 축구하는데 아유 지자 오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운동선수 중에 없죠.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축구를 해도 그런 자세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겨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싶잖아요. 정인과 편재가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무게합을 하죠. 정인과 편재가 합을 한 형태의 정인 제극인이 있습니다. 정인은 어쨌든 순수한 마음, 학문의 글자죠. 그것이 돈과 합을 했어. 돈에 극당하면서 합을 했어. 그러면 돈 맛을 보는 거죠. 내 생각이, 내 두뇌가 돈으로 가득 찹니다. 돈에 지배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특히 이게 사업성이기 때문에 뭔가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내 순수한 마음이 탁해지다, 양심을 버리다 이런 의미도 나오고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두뇌 활동을 좋게 하는 겁니다. 제극인이 그거예요. 판단 내리다. 뭐 하면 돈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쓰이면 잔머리 엄청 굴리는 거예요. 좋게 쓰면 굉장히 이제 밝으면서 이제 두뇌 작용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젊을 때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주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되거나 뭐 이런 거죠. 공부 안 해도 뭐 시험 잘 볼 수 있어. 왜냐면 제극인 이렇게 해서 나 점수 어쨌든 시험 보면 정답 잘 알아맞추는 기질이 있어. 그런 애들이 이제 부모로부터는 머리 좋다. 제극인이 머리 좋으니까 얘는 뭐 공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반에서 1등 할 텐데 아 공부를 안 해요. 옛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뭐 또 시험 보면 뭐 상위권은 있는지 신기합니다. 이런 게 이제 제극인의 자격력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이른 나이에는 이제 사회 나가서도 빨리 돈 벌고 싶다 이제 이런 욕망에 가득 찰 수 있죠. 중년 이후에는 이제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좀 정신이 성숙한 상황에서 제극인을 만나면 물론 거꾸로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인성이 충분히 강해야 되겠고 이 제극인의 이른바 인성이 파극되거나 이제 이런 상태가 아니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그것을 뭐 투기성이라든가 이제 정인 제극인의 좋지 않은 면보다는 슬기롭게 또 학문적으로 잘 혹은 자기가 배운 것을 또 이제에 또 잘 연결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지혜롭게 쓸 수도 있습니다. 쇠지하면 노련함 건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한참 어린 시절부터 경험을 풍부하게 다 해왔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절정에서 내려와서 살아온 모습을 반추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비록 조금 이제 꺾여서 쇠라고 부를 수 있을지언정 정신은 노련한 거죠. 경험해봤어. 겪어봤어. 해봤어. 이런 거죠. 세상사 이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겁니다. 노련한다 이런 거죠. 이런 노련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 경청한 후에 논리정연하게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토론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좋겠죠. 이런 노련미. 특히 이제 쇠지가 인성일 때 더더욱 좋겠죠. 이건 비록 편재 재성입니다만 그 안에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노련한 제극인을 써줘야 하겠죠. 심사 반환입니다. 말 안장에 오르는 것이죠. 정점의 왕에서 내려와서 왕 시절에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후광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이 배우자 자리에 있다. 배우자 덕을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신금이라는 정관을 임묘시키잖아요. 그래서 여자 사주의 경우에 남편이 죽으면서 보험을 남겨서 옛날에 프루덴셜 생명보험 문제 많았던 광고 10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좋겠죠. 반환이 일지에 있다.
나쁜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12신살 이게 백호기 때문에 백호는 설명을 좀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백호는 이제 화이트 타이거인데 왜 그러느냐. 뭔가를 임묘시켜요. 임수라는 편인 모친성을 임묘시키고 신금이라는 정관 남편성을 임묘시킵니다. 남자에게는 자식성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불리한 점이 있다 이겁니다. 나의 육친이 임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임묘하는 이거 육친과는 좀 떨어지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렇게 조합이 된 걸 어떡하겠습니까? 임수가 여기 임묘하고 신금이 임묘하고 다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글자들이 그걸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없다는 거죠. 치밀하게 설계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요. 이건 분명합니다. 제가 뭐 수많은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벗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굉장히 잘 쓰는 분들 계시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기 조금 어려운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젊을 때 어릴 때 제극인 맞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외국으로 유학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엄청 하고 환경이 바뀌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공부 쪽으로 안 풀리고 미용사 또 뭡니까 이제 그런 금국목 이런 물상 쓰는 나무를 다룬다든가 꽃꽂이를 한다든가 나무는 뭐 인테리어 이런 거 다 포함 이제 그렇게 직업성이 나눠지는 것 이제 사실 목소리만 들어도 구사하시는 언어만 들어도 딱 오죠. 이 사주를 이렇게 쓰셨겠구나 얘기해보면 다 그렇게 돼요. 백호 그러니까 육친을 임묘시키는 그런 잔혹하다고 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살기를 품고 있는 그런 일주입니다. 백호 일주들은 좋은 점은 항상 나는 평범하게 살기를 거부한다 이 뜻이에요. 비범하게 살고 싶다. 비범하게 내 분야를 선택하고 내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 되고 싶어. 전문가 소리 듣고 싶어. 그걸 현대적으로 우리가 프로페셔널이라고 외래어를 써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관을 임묘시키니까 아예 직장생활 안 해. 그냥 나 사업으로 돈 벌래. 이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편제 깔고 있으니까. 그런데 육친성으로 이게 신금을 임묘시킨다든가 오행적으로 또 이 금을 임묘시키니까 신금이 상징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폐죠. 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도 돼요. 치아. 투스도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임묘하고 그러면 흔들리거나 빠지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아프거나 그러니까 갑진일주면 금이 굉장히 약한 구조다. 그러면 흡연은 별로 좋지 않겠죠. 최민식이 담배를 끊어보려고 했다가 다시 피면서 그랬다고 하죠. 나는 담배는 도저히 못 끊겠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 할아버님들이 담배 청자 백자 이런 거 피우시면서 엄청 오래 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조합. 그때 막 엑스레이 찍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이 좋은 폐를 타고난 그런 구조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토의 진중개수가 열기에 마르기 때문에 인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살기, 돕기 이런 것들이 빠져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갑진일주가. 많이는 또 안 하려고 하죠. 이 공부 저 공부 일하면서 공부.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성이니까 이 돈 속에 시장 속에 인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게합을 이루고 있어. 일하면서 돈 벌면서 공부하라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나 공부할 거야 회사 때려칠 거야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병행하시오 이런 것이고 또한 백호를 감안해 보면 활인업 이런 쪽에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활인이죠. 누군가를 치료하는 것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 키우는 일, 사람에게 활기를 주는 일 이런 것입니다. 갑진일주 그 자체가 그러니까 육친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해당되는 오행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헌법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하시오. 이런 건 필수죠. 현대사회에서는 나라에서 어쨌든 강제로 2년마다 건강검진도 시키고 하잖아요. 중년 들어가면. 그런 거 놓치지 말고 꾸준히 받으셔야 되고 헌혈 꾸준히 하시면 좋고
뭐 있어요. 한의 쪽에서는 이제 사열 뭐 이런 것들을 추천하기도 하죠.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여자 사주다 그러면 이제 신금이 임묘하니까 결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진유합 이렇게 합을 하는 구조 이런 것이 좋다. 그럼 무조건 그렇게 일지합을 하면 궁합이 무조건 잘 맞아가지고 잘 사냐?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 궁합 한번 별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예요. 인성과 관련된 사업을 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겁니다. 투쟁성이 있으므로 울목겁제 양인 열심히 남보다 더 알고 싶다, 더 성적을 올리고 싶다, 더 많이 배워서 깨우치고 싶다고 하는 인성적 욕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 보죠. 남자 입장에서는 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제여야 하죠. 왜 하늘은 이런 식으로 사주를 짜놓은 것일까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완전성을 남녀로만 보면 배우자끼리 잘 만나서 잘 보완하고 살아라 이건데 사실 궁합이 맞지 않게 이렇게 짝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때로는 완벽한데 일지합, 뭐 시지합, 일시지합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구조 전체도 그렇고 구조 내에서 내 남편의 직업성, 구조 내에서 내 그 아내 될 사람의 직업성 이런 것도 다 나와서 너무 완벽하다. 연지합, 월지합 되는 사람도 있어요. 월지합은 이제 사회에서 만나니까 직장에서 만나거나 무슨 동호회 활동 같은 거 하면서 만나는 것이고, 연지합은 이른바 우리가 증명된 바는 없으나 이제 조상 인연, 전생 인연 뭐 이런 것이죠. 조상들이 밀어준다 뭐 이런 등등의 의미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편제가 있다는 것은 정제가 아니라 편제다. 그러면 애인 이런 속성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 안에 또 을목이 먼저 찜하고 있네. 무토를 먼저 이 안에서 보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 쟁제가 일어납니다. 돈에 대한 욕심, 여자에 대한 욕심. 여자에 대한 욕심은 돈에 대한 욕심은 사업적으로 간다면 여자에 대한 욕심은 어떻게 부리겠어요? 여자를 이제 좋아하는 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 남자 있는 여자를 만나거나 뭐 이런, 혹은 여자 배우자가 이제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는 속성. 이게 지지에서 어쨌든 인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형국이잖아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갑진은 이제 인묘공망이라서 이제 비겁공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혹은 뭐 사적으로 혹은 운에서 만나는 이러한 비겁들이 나에게 근이 돼주는 게 아니라 이따가 이제 사라지는 형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주는 비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재물과 내 여자와 이렇게 짝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자 명에서는 무관이죠. 없다는 거 뭐. 그런데 이제 정관이 또 인묘하니까 이게 결혼 운 좀 불미하네 이런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일지합 인연을 만나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처방이긴 한데 꼭 그렇지 않다. 궁합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 나의 사주에 좋은 배우자 그릇을 갖고 있느냐,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런 에너지를 나에게 잘 조화롭게 전달하고 있느냐, 나는 또한 그런가를 봐야죠. 실제 결혼했는데 부인은 어마어마하게 잘 돼. 막 사업해서 100억, 200억 벌어. 근데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몸이 계속 아파서 누워있거나 이런 사주 꽤 있습니다. 명리를 모르기 때문에 서운함들이 있겠죠. 근데 돈을 번 사람은 당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러겠죠. 근데 알고 보면 말이죠. 그 배우자의 좋은 에너지 덕에 굉장히 한쪽이 잘 돼요. 반대로 상대의 강한 에너지, 잘 될 수 있는 에너지를 밀어주느라 내 에너지는 소진된 상태에서 나는 힘을 잃고 아프고 이래요. 누가 억울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리라는 학문을 교양적으로라도 알면 다 풀지 못해도 이런 거야를 논리적으로, 저는 그 교양 수준을 진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관법도 다양하면 그렇죠.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3개월 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배우면 그걸로 가르치면 교양 수준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서로 배우자들끼리 지혜롭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처에 이제 교양 강의들 나갈 텐데, 그렇게 그 초급들한테 뭐 천간이고 지진이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명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하는가. 타인과 나, 배우자와 나, 나와 자식의 관계를 서로 이해 가능한 사이로 만들어주는가. 제가 가르칠 거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교양 수준. 그게 서점에서 읽는 교양 인문보다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아이고 참. 그런데 명리를 띄엄띄엄 하는 것이 참으로 문제다. 물상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백호고 또 용 깔고 있어서 이게 막 청룡 뭐 이런 식으로 이묵이 승천하지 못했어. 물을 만나면 승천해. 공부 많이 하면 승천한다고 하늘로 가는 존재가 돼. 뭐 이렇게 약간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동물별로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진토라는 땅에 이게 봄 땅이에요. 이게 풀들이 많아요. 을목이에요. 거기에 내가 홀로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풀들이 막 자라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활한 진토 땅에 나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맞는 애는 지금 없는 상황이야. 그죠? 이 영양분 나는 고정돼 있으니까 얘들 막 자라고 하면서 영양분 많이 뺏어 먹겠죠. 내 뿌리에도 달라붙고 뿌리에 붙어가지고 쭉쭉 빨아먹고 그러겠죠. 힘듭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영역을 지키겠다 하고 서 있는 상태죠. 특히 이제 물이 부족해, 비가 안 와. 그러면 내 뿌리에 저장된 수분을 또 쪽쪽 뽑아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연상해 보면 굉장히 좋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투쟁성도 그렇고 여기에 오르는 열기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한 살기를 갖고 있는 것은 맞아요. 갑진이. 그래서 백호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수록 개운이 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을 해도 인성과 관련된 교육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다. 그 외의 의미들도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진토라는 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모내기 하는 노온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수답 저장해 놓은 저수지 같은 데 저장해 놓은 물을 끌어서 논에 담그면 이제 찰랑찰랑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흙 마치 갯벌에 흙 지닐 것 같잖아요. 거기에 모를 꼽아야 쓱쓱 잘 들어가죠.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름진 땅이라는 거죠. 메마른 밭이 아니란 말이에요. 밭에 고추 심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토라고 하는 땅이 그러더니 강의가 굉장히 수업이란다.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이 영양분을 뺏어먹는 많은 경쟁인자라는 이 을목 양인 을목이 천간으로 겁재지만 묘목 양인성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 지지에 지장간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치열한 생존 투쟁을 벌여야 됩니다. 거기에 당연히 살기등등함이 배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 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피부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부 관리 이런 업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갑진백호가 또한 을목이라는 양인들과 함께 이 호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제적 호전성이죠. 겁제라고 하는 투쟁성, 경쟁성. 그래서 갑진이 제복 입은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분식집해야 되겠죠. 특정한 하나를 제대로 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갑진일주들은. 또한 구두란다. 백화점 1층 가면 잡화점이 있죠. 가방도 팔고 백, 그죠? 신발도 팔고 액세서리도 팔고 이런 속성이라는 겁니다. 땅이에요. 기본적으로 땅 속에 개수라는 문서 들어 있습니다. 땅과 문서가 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편제의 역마성을 동원하여 열심히 땅 보러 다니고 을목에게 중개하고
내가 소유는 아니야. 그냥 너 소유하는데 문서 내놔. 문서 거래하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또 무토라는 땅과 계수라는 문서가 합을 해서 화기를 또 만드니 열심히 돌아다니는 속성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동산업, 중개업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겠고 당연히 땅을 디디고 서 있는 아름드리 나무와 같아서 어때요? 뭐 건축, 토목 이런 쪽하고도 인연이 있게 되죠. 등등등. 제일 좋은 것은 어쨌든 할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업을 하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어떤 업을 하든 구조에 달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갑진일주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진토의 살기도 빠지면서 내가 갑진일주의 그런 프로페셔널리즘을 제대로 잘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어떤 분야든 내가 알고 자격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유기의 갑진정묘 신은 추론입니다. 배우 송혜교 서주입니다. 갑진일주예요. 송중기가 신유일주일 거예요. 여기 있죠. 내 남편 성은 잘났네. 신유 간여지동으로 고집쟁이네. 국가 자리에 저렇게 우뚝 섰으니 국가 자리이면서 동시에 해외 자리니 굉장히 유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나는 장생편인 월에 태어났어. 사회로부터 많이 이쁨 받고 사랑받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수 분야의 예술 분야, 문화 분야, 연예계 이런 게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편인이니까 제극인 돼야죠. 그러니 이렇게 해중 모토가 딱 올라와가지고 간목하고 같이 올라와서 내가 딱 합을 하고 있네요. 이런 연예계에서 내가 돈을 잘 벌어들여요. 재생관이니까 명예도 잘 누려요. 유명해진다 이런 얘기죠. 또한 진의 원진기문 머리가 나쁘냐 좋다는 거죠. 자극인 잘 지키다. 이게 이제 이지의 밝다, 현실성을 갖췄다, 뭐 이런 거, 돈을 추구한다, 뭐 이런 거 다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분석적이다 이런 의미도 나옵니다. 이 해수라고 하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바닷물 같은 것이 이제 진토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서 이게 필터 을목이 딱 작동되고 그러면 뭔가를 분석하고 이제 이러는 속성이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진유라는 남자가 어때요? 진유합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것을 쓸 때는 내가 국내외 명예를 끌고 오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유명해지다 이렇게 되는 거. 돈 벌고 유명해져. 어떻게? 상관 생제에 있던 열심히 내가 상관성을 썼더니 내가 연기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됐어. 뭐 이런 거죠. 유명해질수록 내가 여기 장생받죠 또. 열심히 연기했더니 돈도 벌고 유명해졌어. 이 연예계에서. 근데 나는 약간 집착성도 있어. 머리도 좋아. 이제 밝아. 돈을 추구해. 그런 인기도 됩니다. 이게 유명세 인기를 내가 현실적으로 잘 끌고 온다. 이런 의미도 되죠. 근데 조금 달리 보면 이제 신유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편인이 되죠. 제극인 받습니다. 내 편인과 정제가 이렇게 합을 해요. 그죠? 정제성을 딱 보니까 좋죠. 이 정제하고 나하고 진유와 합을 합니다. 와, 육합인연이네.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신유가 이제 상관이에요. 그 상관, 여자를 향한, 왜냐면 여자를, 간목을 장생시키는 상관, 애정성이죠. 내가 상관 생제 쪽으로 가니까 재성을 생해주겠어. 여자한테 잘해주겠어.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을 이 배우자 자리가 인묘시켜버리죠. 때가 되면 같이 살면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인묘시키고 내 몸이 삐쩍삐쩍 말라 사라지는 형태. 이런 형태죠. 그러니 살다 보면 내 마음은 갑기압으로 딱 붙는데 외부에 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죠. 남자가 신유가 내 마음을 여자에게 잘 맞춰주다 이러는 거고 근데 알고 보면 또 갑기압파토 이런 형태로 돼서 결국은 또 자기중심적인 자기 편인으로 여자를 화하게 만드는 내 생각을 따르게 만드는 이제 그런 고집이 있는 것이고 편인 고집 또한 시간이 지나면 겉으로는 그렇지만 내 상관이 이렇게 인묘돼서
이 배우자 자리에 내 몸이 들어가기 싫어요. 이게 인묘니까 들어가기 싫어 나올 거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미로 추론하는 것은 어쨌든 예, 송혜교 정도 되면 상관이 딱 떠서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굉장히 이뻐야 되고 양인성이 또 있다. 한성격 한다. 더 글로리의 그런 면모가 잘 드러났는데 물론 이제 배우는 그 연기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속성이 느껴지고요. 이 백호와 그 다음에 이제 양인과 같이 쓰는 상관이니까 상관성을 한번 부리면 상관경관하면 남자를 고치려고 하거나 이런 면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 대드는 면이. 그래서 신금이 정화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관을 본 거고요. 그 다음 이게 이 양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 거다. 그리고 이제 신유 요 자체로는 보면 진유합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묘유충에서 이쪽하고는 전혀 인연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그것도 다 접촉성입니다. 특히 내 상관과 상관, 생재 이렇게 해묘합을 하려고 하죠. 해묘미 미토가 여기로 드러나는 상태인데 해묘합을 하려고 하니 이 신유는 진토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른 묘목 여자와 이렇게 인연이 되는 이런 구조를 생각해서 이제 정묘 감안해서 이렇게 한 거고 또한 배우자 자리 자체가 진토가 갑이라는 배우자 밑에 있는데 묘신 대원 밖에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궁성으로 보든 이것으로 보든 다 그런 식의 인연성이 있는 겁니다. 정인연에 결혼했죠. 그래서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상관경관을 나쁘게만 보지 마셔라. 이게 연애할 때는 접촉, 이 식상이 없으면 접촉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얘가 움직이니 이게 접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금 입장에서도 개수라는 식신으로 정화를 접촉하는 겁니다. 이게 몸을 움직여서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말을 섞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금이 딱 와서 대운의 묘목을 묘충하면서 진토로 진유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냥 마구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지 마라. 또한 모든 쌍이 이사주를 가진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만나서 이때 결혼하고 이때 헤어지고 이러면 택도 없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결혼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겁니다. 당장 이때도 깨질 수 있겠죠. 무술 배우자 자리 꿍 맨날 축만 하면 깨지고 합하면 결혼하고 그럼 뭐 골백번 하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연령대가 결혼 정년기를 지났잖아요. 사실 30대 후반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그 관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기해년에 이제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가 진토에 인묘하는 운이고 또한 이 기토가 어쨌든 이 진토가 이렇게 근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 올라온 형태 그러면 내가 정제로 정인을 제극이네요. 신금이 나한테 주는 사랑을 내가 판단하고 동시에 거부하는 거죠. 기계극 안 받아들이겠어. 너의 사랑을 인묘시켜버리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신유는 해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기 인묘되기 싫어. 나 이쪽으로 갈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뭐 스타들이야 헐리우드든 여기든 우리는 이제 점점 더 개방될 테고 결혼을 뭐 3번, 4번 하는 게 전혀 이상한 사주들이 아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진 일주 분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개운법 잘 활용하시면서 직업적으로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상의 개운법들 잘 활용하시면서 프로페셔널답게 영역을 잘 개척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